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 최소라는 건 x값을 얘기할까요? y값을 얘기할까요? 자, 당연히 y값입니다. 자, 그러면 그 y값들을 우리가 보기 좋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알려면 당연히 그래프의 형태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2차 함수를 식으로만 파악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이제 미분 적분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그래프로 그리기 편한 형태, 표준형의 꼴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 그리세요. 개형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내가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사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최대 최소 값들만 정확하게 찍을 수 있고, 사실 얘는 최대값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얘는 최대값은 알지만 최소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한 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제한된 범위를 주는 경우에 선생님 저는 모든 그래프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요, 실수 전체가 아니라 딱 알파부터 베타까지만이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뭘 찾아야 된다?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개형 찾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여기에 가장 작은 값은 y값은 여기서부터 대응들을 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값들, 대응하는 y값들 중에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 누가 최대냐, 누가 최소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간혹 알파, 베타만 집어넣고 최대, 최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뭐에 의해서? 꼭지점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바뀔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프 개형 찾아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거 자꾸 뭐 하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고 꼭지점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응하는 y값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찾는 거지 그냥 식으로 보고 쟤네 집어넣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아니지,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게 뭐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뭔가 얘네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범위예요. 범위. 이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얘를 내가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t로 치환을 하고 바뀌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려지는 거는 t축에 의해서 y값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찾냐? x값의 범위로 이거를 얘가 그러면은 t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1 찾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긴 t축이에요. 근데 여기는 x를 갖다 쓰시면 어떻게 해요? 틀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더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뭘로? 얘를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꾸는 이 t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죠. 그럼 x축에 대해서 t의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거죠. x값은 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필요해.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해당하는 y값들, 대응하는 y값들은요, 마이너스 1부터 3인데요. t의 값은요. 자, 그러면은 이 t의 범위가 얘가 요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x의 범위를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t의 범위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y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거 제일 큰 거를 찾는 게 이 식에서 찾는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치환시키는 거, 걔에 대해서 범위를 찾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x축에 대해서 t의 값의 범위를 찾은 거죠. 그럼 난 t의 값에 대해서 다시 y 값의 범위를, 그러니까 y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축으로 그리는지 그거를 식으로 보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다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환하는 거에 의한 식,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구하는 최대 최소 식을 따로따로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하세요. 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쭉 푸시면 되고요. 뒤에 페이지. 그리고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내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인지 거기에서의 y값들, 대응하는 y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요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찾을 때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꾸시고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내가 치환을 할 때 뭐 주의해야 된다고요? 범위를 먼저 해당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다시 t축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범위 바꿔놓고 다시 t축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x축, y축에 대해서 t의 값의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치환은 꼭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범위가 따라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 문제. 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들 힘들어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좌표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좌표를 나타내면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보면 이거 대충 그 개형 그려놓고 그냥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나왔던 거 식 집어넣고 그냥 여기 뭐 내가 여기를 a점이라고 잡았으면은 여기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이거랑 이용을 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문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좌표도 4개 다 한번 나타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세요. 좌표 나타내는 거 있죠? 길이 나타내는 거 있죠? 이걸 먼저 하고 둘레 길이 구하는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식부터 이거 답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 나타내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와 그래프를 그리면서 동시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요 문제들 풀 수 있고요. 요거는 근데 닮음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 요거 이용을 하면서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식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식과 우리가 지금 배운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는 제로가 있니 없니? 그럼 여기에 는 제로 붙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값을 찾는 거하고 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나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고 2차 함수를 선생님 저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차 함수 내용 배우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